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6조고 이름은 샐러드. 저희가 이번에 인터뷰할 장소는 여기 뒤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아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로 기업 일경험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잠깐 팀 소개를 하자면 저는 팀장, 네, 이름은 강보성입니다. 자, 다음. 저는 조원 손성준입니다. 저는 이혜림입니다. 네, 나머지 두 분은 네,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여기만 봐도 지금 아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일명 아청교라고 좀 줄여봤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과 이제 관장님이 또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직무를 또 하시는지 또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아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문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이제 새로운 분야에 계시는 분들께 제가 맡고 있는 직무와 이런 쪽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아마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청소년 수련관과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전국에 비슷한 시설들이 법적 시설이 한 8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여기 이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처럼 생활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나 생활하면서 즐겁게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곳에 있는 것들이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인데 그게 한 400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0개는 풍광이 좋은 곳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2박 3일, 3박 4일 수련활동 가서 숙박했던 그곳들이 대부분 청소년 수련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은 학습 이외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자재와 전문가를 갖추고 있는 청소년 종합성장지원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센터에서 비주얼을 담당합니다. 역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전체적인 시설 관리와 네. 직원들 관리, 또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나 정책들을 가져다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아청교에서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종합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청소년이라는 이 세 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부분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세분하게 되면 각 개인이 다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프로그램이 대표 프로그램이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 질문은 조금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게 다르고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종류를 세부적으로 따지면 100가지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종합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치활동,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스스로 찾고 알아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의회, 동아리 연합회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재능 봉사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다 자치기구에 속하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청소년 이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는지, 아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대접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저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저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동아리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동아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논의를 하고 여름 겨울로 캠프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타 지역에 있는 이런 기구들과 교류 활동도 하면서 자기 성장을 이뤄나가고,
또 청소년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나서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랑 다른 의견을 말하는 친구가 있을 때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증거와 근거와 논리를 갖춰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들이고 선배와 후배 사이의 관계, 동료 사이의 관계, 내가 선배로서 후배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자치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이죠. 센터가 지향하는 몇 가지 모토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인 1악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기 하나쯤은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1인 1스포츠.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 하나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인 1 학습 동아리.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야가 되든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뭔가 하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의 봉사활동의 경험들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활동은 주로 1인 1악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관악단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판소리라든지 뭐 이런저런 밴드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통기타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청소년 직업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라든지 저거제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도 패션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재봉틀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직접 할 수 있고, 3D 프린터라든지 CNC 선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로봇, 코딩, 드론 이런 프로그램들도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활동들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이라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지만 세계를 품고 살아가자라는 뜻에서 세계에서 한 7개 정도 나라에서 해마다 아산시의 자매결연 도시죠. 국내에 들어와서 아산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고, 또 아산의 청소년들은 한 7개 나라 정도에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한 9박 10일 정도 나가서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고요. 자율 동아리가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소년 기획단, 청년 기획단, 축제 기획단 이런 활동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독서 토론회, 독서 프로그램들, 인문학 프로그램들도 꾸준하게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아청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나 좀 많잖아요. 그렇죠.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직무들이 존재를 하는지 또 궁금해서 또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비슷한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주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를 해요. 그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전국에서 대학원을 포함하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대학에 이 과정이 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재학하고 계시는 그 학교에도 과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대학 이외에 온라인 대학과 그다음에 학점은 연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현장 경험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비슷한 자격으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영역이 어쩌면 활동이라는 영역과 새의 좌우 날개처럼, 그러니까 부족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은 다듬어서 네가 왜 아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두 부분이 약간 상호 협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나 총무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여기도 보일러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나 기계나 보일러나 이런 쪽을 담당하는 관리팀이 있고요.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외부 조경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버스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합니다. 식당에 조리원도 있으니까 그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와 함께하는 다양한 강좌의 강사들이 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좌들도 늘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서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이 제가 이런 전문성을 갖췄는데 이 강좌를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개설해보고 싶어요 라고 강좌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개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당연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입사하려면 이제 어떤 자격을,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역량을 나누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역량 중에 첫 번째는 타인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발전을 주도하는 역량이라고 할까요? 되게 좀 창의적이면서도 그게 외골수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야 되고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지도자들이 던지는 한마디가 그 아이를 평생을 살리는 좋은 씨앗이 되기도 하지만 평생 그 아이의 부담이 되거나 평생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존감이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탄력성이 어떤 이야기인 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프링을 당겼다 놓으면 너무 센 힘으로 당기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팽창은 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 역량입니다. 아이들의 욕구는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래 다르고. 스마트폰의 기능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태블릿의 기능도 그렇고 웹페이지 기능도 그렇고 순식간에 변화가는데 지도사들이 또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그때그때 캐치하지 못하면 그죠? 21세기의 청소년들을 19세기의 교사가 가르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량으로 그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능들이 좀 필요하죠. 오피스를 다루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특기를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게 영상 편집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요즘 하는 드론이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재봉질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그게 그런 재능들이 하나 있으면 그 마술도 괜찮고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괜찮고 체육을 잘하는 것도 괜찮고 하나의 정도의 특기가 있으면 이게 청소년들을 처음 만날 때 래퍼 형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법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못생긴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주 재능이 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역량이든지 하나쯤은 자기만의 역량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청소년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면 그게 뭐든지 괜찮습니다. 밥 많이 먹는 것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역량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흠이 아니고 다른 개성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가짐, 자존감,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두드려주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솔깃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이런 많은 질문들을 답해 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